오늘 그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성실한 우리 한수석. 뭐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방송에 나오시면 그 열정 뭐 그리고 공부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월 첫 스타트가 조금 그거 합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뭐 2차 전지도 계속 안 좋은 모습도 네, 그래요.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큰 대형주들이 그 동안에 올라왔던 것들이 지금 조금 아직까지는 저는 대주주 양도세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더 길어지면은 지쳐서 계속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지 시장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방향성을 잡는 거죠. 뭐 50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가능성으로 가는 거고 10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보다 조금 더 투매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충격들은 대형주도 대형주지만은 중소형주에서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네. 10억 넘으신 분들이 조금만 매도를 해도 글쎄. 그 호가 자체가 되게 얇기 때문에 맞아요. 충격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고스란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결론이 좀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9월 안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저도 뭐 소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좀 지치게 만드는 거죠. 좀 네. 하락했다가 상승하나 했을 때 다시 하락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좀 결론이 나야지 방향성을 잡고 그때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이게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힘들게 7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다시 내주니까 좀 아쉽네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결국에는 HBM에 대한 네. 내용들로 같이 이어나가고 그렇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률이 더 큰 거는 당연히 탄력성이 더 높아서도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1, 2% 상승할 때 SK하이닉스는 뭐 3, 4%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그런 탄력성도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의 좀 불안감은 그거예요. 그동안 독점으로 해왔는데 삼성이 이번에 젠슨 왕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끌어안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경제산업단으로 갔을 네. 때 이거 HBM4는 양분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이닉스가 지금 고수익을 추구하던 HBM에 대한 마진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는 왜냐 블랙웰 GPU는 아직 좀 못 들어갔지만 네. HBM4부터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삼성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파운드리 지금 테슬라 덕분에 공장을 건설 재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자신감이 생긴 거죠. 테슬라가 이거 뭐 AI6 반도체를 우리가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지금 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퀄컴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TSMC가 너무 강력했어요.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 TSMC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돈 안 돼? 아이, 나중에 와. 그러니까 맛집인 거죠. 네, 맛집인 거죠. 쉽게 아하. 말씀드리면 예, 맛집인데 우리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대기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맛집 시스템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돈이 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은 계속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린 이거 시제품으로 조금 맡기려고 했는데 이거 돈 안 된다고 안 받아줘? 뭐야? 그러니까 삼성 니네가 빨리 좀 해라. 이런 소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덕분에 수주를 했지만은 네. 그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수율만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삼성한테는 지금 7만 원 이상, 7만 5천 원 이상 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 숙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HBM4 예. 그리고 파운드리 이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폴더블은 좀 매출 잘 나왔는데 이거는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HBM4나 파운드리 쪽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뭐 이전 고점이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석 그동안에 우리 하우머니 나오셔서 국내 정치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한석한테 테슬라 얘기 들은 지가 가물가물해요. 네. 얘가 지금 300불, 350불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 테슬라 관련해서 그렇게 테슬라 주가의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자꾸 좀 이렇게 찝찝한 얘기들만 들려와요. 네. 지금 요거 테슬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서학개미들 가운데는 최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직접 말씀은 드리지만은 오래됐잖아요. 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네. 왜냐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200 중반이나 이 정도는 내려와야지 싸게 사자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나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지금 살 거야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진 못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모아가는 그 전략을 펼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한 200 중반쯤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200 초반대 왔을 때는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이런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저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전에 저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이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예. 좀 비중을 줄일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어느 정도 치고받고 너무 많이 싸울 때 예. 와, 이거는 좀 심한데? 아무리 그래도 정부한테 이거 싸우게 되면은 와, 만약에 로보택시를 규제를 또 강하게 해버리면 이거 뭐 어떻게 또 기다리라는 건가? 거기서는 저도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일단락돼서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로보택시 지금 현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뭐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호주에서도 FSD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텍사스에서는 그 지오펜스가 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웨이모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웨이모가 확장한 속도보다는 몇 배가 빠릅니다. 지금.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지금 기사화는 되고 있진 않지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이랑 또 다른 지역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웨이모랑 그다음에 로보택시 웨이모랑 5세대랑 테슬라 모델 3 그다음에 초기 런칭하는 그 차량이랑 그다음에 웨이모 6세대랑 그다음에 사이버캡이라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이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 보내준 자료거든요. 근데 예. 발표한 자료인데 웨이모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대죠. 이거는 그 마일당 비용이 얼마냐? 한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30% 정도 낮아요. 네. 그다음에 웨이모 6세대는 한 $0.35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50%가 쌉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자라고 했을 때 소장님이 예를 들어 그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웨이모를 타겠습니까? 사이버캡을 타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좀 비용이 50% 싸면은 네. 치킨 게임으로 갔을 때는 웨이모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사업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면은 저는 매수할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이버트럭 드디어 우리나라 공식 판매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주문하셨잖아요. 오늘까지예요 이게. 오늘까지라는 게 뭐예요? 그 주문 마감일인가 이게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인가 9월 초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초기 예약자니까 네. 주문창이 떴어요. 아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고민입니다 이게. 아, 왜 가격이 그러냐면 얼마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게 억대 나왔어요. 아니에요? 억대? 네, 1억 6천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아니 이게 그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지만 그냥 우리가 시청자들이 대부분 아실 때 호구 잡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 호구 잡힐까 봐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처음에 제가 예약할 때는 89,000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면 뭐 환율 1,400원 곱해봤자
1억 3천 정도예요. 근데 지금 3천만 원 더 비싸진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판매량 조금만 떨어지면은 다시 가격 낮춰요? 가격을 낮추진 않는데 이게 전략 테슬라는 저 오래 보다 보니까 테슬라 코리아 전략, 예, 그러니까 예. 테슬라 미국 전략은 아니고 네. 코리아 전략을 봤을 때 하나씩 뭘 넣어줘요. 아. 평생 슈퍼차저 무료. 아니면 뭐 인테리어 안에서 뭐 색깔을 바꾸게 해준다. 일단 필요 비싼 걸 해준다든지. 맞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뭐 1원에 가져가세요도 나와. 그건 테무 얘기구나. 예. 네, 태무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초기 예약자들이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예약창은 아마 9월 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일부터인가 일반 판매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좀 너무 생각보다 많이 비싸져가지고. 네. 그래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인터넷에서도 좀 다 고민스럽겠다. 초기 예약자도 진짜 많았거든요. 고민하시더라고요, 다들. 저걸 1억 6천 사가지고 얼마나 튼튼하나 싶어서 망치로 두드려보고 그러려고 사는 건 알 텐데. 그렇죠. 저걸 갖고 와서 코스트코에 가서 뒤에다가 그 딱 열고 그 저 쇼핑했는 야채나 이런 거 막 딱 담고 뚜껑 닫고 올 때 그거 뭐 기분 좋으나? 하기야. 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죠. 네, 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가진 마시고 가진 마시고.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희래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 시간 앞서 이제 한용희 수석 연구원과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특징, 뭐 산업 보고서까지 네.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우머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부터 하우머니였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다시 인사할까요? 오늘은 이제 하우머니로 이제 색깔 바꿨으니까 탐방 다녀오신 기업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네.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못 들으실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2주 연속. 네. 2주 연속이긴 한데 스킨부스터입니다. 탐방 기업. 스킨부스터. 네. 어디예요? 그 앵커님은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LNC 바이오라고 LNC 바이오. 엘라비에리투라고 예.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가 이제 스킨부스터 말고도 하는 네.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네. 차근차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를 탐방을 이제 한 7월 말에 갔다 왔는데 네. 신사동에 있었습니다. 신사역 사거리 거기에 있었는데 강남구 신사동. 네,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많이 나는데 네. 일단은 LNC 바이오가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느냐? 인체 조직 이식제랑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인체 조직 이식제는 이제 사망한 그 사람을 토대로 기증자로부터 네. 그러니까 피부나 뼈나 연골 등의 조직을 손상 부위에 이식을 해가지고 이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어허. 네. 그래서 조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도 처음 이거 기업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네. 사망한 사람 거를 이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또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식제가 좀 활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LNC 바이오의 원천 기술인 알로클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로클린을 기반으로 무세포 이식제를 좀 제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증 인체 조직에서 세포랑 항원 등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를 네. 제거를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우리가 서로 뭐 기증을 하더라도 네, 네. 뭐 신장 이식을 하더라도 면역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몸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혈액형끼리 좀 맞춰서 하는 건데 그래도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인자를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식 과정에서 이 면역에 대한 반응을 좀 최소화하는 게 이 기술인데 이 알로클린 기술인데 LNC 바이오는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에서 시행 점유율 1등입니다. 네. 그리고 뭐 두께, 사이즈, 모양 모두 고객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시장 지위 확보를 좀 할 수 있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요 제품은 뭐냐면 한 번쯤 좀 주변에 좀 가족분들이 피부 이식을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메가덤이나 메가덤 플러스 메가카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덤은 피부 이식제고요. 그다음에 메가덤 플러스는 피부 이식 의료기기입니다. 그다음에 어허. 메가카티는 뭐냐면
좀 나이 드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 예, 예. 네, 여기. 그래서 치료 의료기기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피부 이식제가 좀 많이 어디서 쓰이냐면 그 유방암 걸리신 분들. 재건할 네, 때. 유방 재건술을 할 때 이게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15년도에 국내에서 유방 재건 수술이 이제 건강보험 대상에 등록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로 네. 이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여 대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 메가덤 같은 경우는 유방 재건 분야에서는 좀 두드러진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술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거 조금 사진을 확대해 주시면은 원래는 그 보형물을 근육층 사이에 그냥 밑에만 쭉 덮게 조금 확대가 가능하면은 밑에만 살짝 덮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최근 수술 트렌드가 이걸 다 덮어버려요. 네. 아래쪽이요? 예. 네, 아래쪽만 원래 덮었는데 아, 이거를 보형물이 있으면 네. 저걸 다 덮습니다. 예, 예. 아하. 그러면은 사용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매출도 늘어난다는 네, 겁니다. 네. 이 사용량이 2배에서 2.5배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LNC 바이오는 상장 이후 연평균 한 16.5%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술 의사로부터 혁신적인 제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60대 이상으로 하지만은 65세 이상 타겟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두드러진 어떻게 보면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생각하는 그 LNC 바이오의 장기적인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중국 시장입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좀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도 유방재건 시장에 어느 정도냐면 한 8,40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여기도. 네, 동사는 이제 LNC 차이나라고 국제금융공사랑 합작법인으로 원래 설립을 했는데 이거를 좀 지분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NC 차이나는 2022년 12월 달에 준공을 완료를 했고요. 캐파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가가 나야 돼요. 허가가 나야지 생산을 시작할 텐데 중국 정부의 생산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생산 승인 시점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뒤일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은 2027년도인데 그래서 LNC 바이오는 아마 2026년부터 그것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1월 달에 피부이식제 의료기기 메가덤 플러스가 중국 NMPA를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사들이 좀 문제가 많았어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LNC 바이오가 좀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 불법 시체로 이거 아우. 피부 이식을 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경쟁사들이. 근데 이걸 회복을 하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 틈에 LNC 바이오가 좀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생긴 거죠. 왜냐? 불법 시체는 이건 이미지 타격이 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NC 바이오는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라비에 리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부터 엘라비에 리토는 저희 연구원들이랑 이거 제목을 좀 지을 때 이거 어떻게 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엘라비에 리토 이거 마케팅만 잘 되면 제2의 리쥬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성분이 그러니까 구조가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PDRN을 피부 진피층에 주사를 하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합니다. 근데 엘라비에 리토는 직접적으로 이제 ECM 제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직접 주입을 하는 거예요. 저 얼굴에다 찌르는 거예요? 네, 주사를 찌르는 겁니다. 어. 네, 이게 휴메딕스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 유통망이나 마케팅을 통해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강남의 성형외과들 한번 가보시면 엘라베이리투가 하나씩 등장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재생 기간 동안에는 원래 좀 기다려야 되지만 그 리쥬란은 한 번 맞으면 이게 그 엠보라고 해가지고 또또또 이렇게 화장지 엠보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네, 주사 맞아요. 맞아가지고 네.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ECM 직접 콜라겐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스킨 부스터 대비해서 효과가 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네. 한번 맞아보셔도 저도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되게 줄어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투는 또 기업 그 LNC 바이오한테 장점이 뭐냐면 생산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크지 않아서 마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25년 매출에 한 900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 한 번 맞는데 얼마길래요?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다릅니다. 병원마다 달라요? 네. 대충? 병원마다 책정하는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추? 그래도 한 40에서 50 이상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비용도 비용이지만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네. 중요하기 때문에 용량. 예, 뭐 용량 줄여놓고 싸게 맞습니다. 받으면은 사실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CC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가서 맞아보시면 효과가 클 겁니다. 제가 매번 또 주기적으로 일단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계속 또 맞아줘야 됩니까? 그럼 좋죠. 그러니까 보톡스처럼 그런 건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또 이게 계속 주입을 해줘야지 계속 생성이 되고 아파요?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픕니다. 안 아파? 아픕니다. 아프게 소장님 한번 아프겠죠. 좀 맞게 해드리려고. 엉덩이 주사도 아픈데, 엉덩이 주사도 네, 아픈데. 피하 주사도 아픈데 안 아프겠습니까? 네, 정말 아픕니다. 고통이 따르는구나. 네, 맞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그래서 LNC 바이오는 이제 매출액 한 25년도 900억으로 보고 있고요. 네, 상반기 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구조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 부스터 이제 LNC 바이오를 좀 소개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꼭 지금 매수하라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보고서가 네. 아니라 7월 말에 이제 탐방 다녀온 기업 네. 소개를 해주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때 좀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이 기업이 어때요? 저희는 단순히 이게 소개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저희 연구원들끼리 회의를 했을 네. 때 이게 LNC 바이오보다 휴메딕스가 좀 더 더. 매력 있다라고 예.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휴메딕스 탐방을 좀 잡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휴메딕스도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휴원스랑 이렇게 다 그룹사이기 때문에 예. 한번 저희가 갔다 오게 되면은 보고서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휴메딕스가 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휴로 이제 시작하기 어. 때문에 로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휴원스 로고나 이렇게 다 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휴메딕스도 한번 탐방 갔다 오게 되면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잡고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되네요, 네. 그쪽이. 그래서 예. 스킨 부스터 쪽 한번 쭉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스킨 부스터. 네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렇게 광고 화면이 나와가지고 듀얼 소닉 같은 거. 이건 뭐예요? 얼굴에 빙빙 그거 네. 빙빙이요? 얼굴에다 계속 이 문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초음파. 네, 그거도 듀얼 이제 듀얼 뭐던데? 그 RF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이프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는 출력이 좀 떨어지는데 네. 매일매일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피부과 맨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용에서 피부 케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피부 됩니다. 케어 제품. 네, 이거는 이제 그 식약처 인증이나 이런 그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증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의료기기처럼 깐깐하진 않다. 깐깐하진 않다. 네, 출력이 좀 낮기 때문에 대신 매일 관리하면서 이 노화 속도를 좀 늦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아니면은 피부과 갔다 왔을 때 출력 센 거 한번 받으면 네. 잔잔한 걸로 계속 그 가정 내에서 이제 뭐 의료기기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네. 피부과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네. 자, 산업 보고서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저희가 네. 쓴 산업 보고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피지컬 AI, 피지컬 네. 로봇. 네, 로봇 쪽을 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로봇하고 피지컬 AI는 그러면 좀 다른 겁니까? 굳이 용어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피지컬 AI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CES 2025에서 젠슨왕이 언급을 했던 게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LLM 모델, 뭐 비디오 모델, 그다음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쭉 최종 목적지는 피지컬 AI입니다. 네. 피지컬 AI는 물리 세계에서 AI가 잘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상에서 이 물리적 환경을 만들려면 부자연스러운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물을 쫙 쏟았는데 AI가 이거를 학습하지 못해서 물이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쏟아진다든지 그런 좀 어색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거를 AI가 학습해서 실제 물리학력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공장이 알아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지컬 AI인데 저희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이제 말뿐이 AI를 넘어가지고 이제 발로 뛰는 AI. 저희가 이제 발로 뛰지 않습니까? 탐방 다니면서. 네. 그래서 이거랑 좀 연결을 해서 이제 네. 지어봤는데 이제 발로 뛰는 AI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로봇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한국도 AI 강국을 위해 가지고 이제 핵심 그 추경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추경을 한 420억 정도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9월달 이번 달에는 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 컨트롤 타워를 맡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피지컬 AI가 주로 이제 생성형 AI나 그 비디오를 만드는 AI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면은 피지컬 AI는 이제 센서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AI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 적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왕이 언급한 시장 규모는 한 50조 달러 정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네요. 왜냐 공장에서만 이거 쓰더라도 예. 우리나라에서도 공장이 몇 개예요? 그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실적 뒷받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피지컬 AI 시장은 2025년에는 240억 달러에서 30년에는 1240억 달러까지 고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지컬 AI에서 좀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SPG 쪽이다. 근데 SPG. 저희도 고민 많았어요. 최근에 로보티즈 주가 보시면은 네. 2배, 3배 막 이렇게 갔습니다. 네네. 근데 과연 이 구간에서 물론 저희가 이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SPG가 시총이 지금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매출액이 한 3,9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로 로봇 내에서는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되게 희귀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에만 다 투입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냉장고 이렇게 열 때 있잖아요. 거기도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거기에 납품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SPG가. 근데 그거는 일단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3,900억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기업 자체의 안전함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SPG는 160억 정도. 근데 2024년에는 123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 연도 컨센이 160억 정도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SPG는 그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K 감속기 업체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글로벌적으로도 여기 기술력은 최고야라고 해서 하모닉 드라이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업체들이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업체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이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물건 들려면은 이게 액추에이터나 감속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1kg짜리 들면은 뭐가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 뭐 10kg, 20kg짜리 들면은 이 감속기나 액추에이터가 고성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속기가 로봇 원가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 한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정도? 네. 어허. 많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치면은 양극재인 거죠. 네.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사실 정밀 감속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피지컬 AI에서 SPG는 2025년에는 한 200에서 250억 정도 정밀 감속기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배입니다.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는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좀 소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것도 텐베거에 한번 했구나. 코로나 때. 아니, 코로나 때가 아니고 그러고 나서 2020년, 21년 그 무렵에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이 랠리를 다 먹었다면 진짜 10배도 넘는데 2023년 9월까지 쭉 그때도 무슨 뭐 유동성 랠리 이외에 설명할 만한 그 뭐 그때 매출이나 이 회사 자체적인 재료가 있었나요 그때? 그때도 뭐 로봇 관련해서는 로봇 좀 관련해서 있기는- 한번 뜰 때다 네, 맞아요. 있긴 네, 했지만 네. 근데 2022년도부터 원래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쭉 갔었죠.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아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때가 대장이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다음에 두산 예. 로보틱스 보시면은 상장할 네. 때 보시면 이제 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수혜가 어디냐, 뭐 SPG 감속기 있고,
그다음에 로보티즈, 뭐 에브리본 뭐 이런 것들 다 갔거든요. 로봇 청소기까지 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섹터 자체가 그때 과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근데 자체가.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 몇 군데 기업이 있잖아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협동 로봇, 네. 뭐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 로보틱스, 예. 그다음에 뉴로메카 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에브리본 뭐 이런 업체들은 뭐 그 물류 로봇이시나 아니면 이쪽이고, 그다음에 SBB 테크 네. 그 정도, 네, 어. 네 하이젠 RM 뭐 하이젠 이렇게 RM, 네, 네. 그 정도밖에 없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SPG는 저도 예전에 그 매 연마다 한 3, 4월 달에 그 스마트 자동화 박람회가 있어요. 네. 코엑스에서 하는 거. 네. 그때마다 SPG는 좀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에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는 좀 있구나. 협동 네. 로봇에서도. 왜냐 삼성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